이제 네 번째 시드머니. 네 번째 시드머니 어떻게 되냐? 지금 보시면은 윤원현님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시드머니 강의 올라왔을 때 무슨 놈의 시드머니 강의야? 나는 시드머니에 대해서 정리돼 있어. 라고 생각하고 신청을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고 늦게 보셔서 신청을 하실 수도 있고 다들 그렇게 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드머니 강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나 시드머니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고 나도 이해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오늘 강의를 이제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시드머니를 어떻게 모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얼마나 내가 모르고 있었냐. 작은 것부터 직장은 다니고 있는데 직장에서 돈을 버는 거가 단순히 월급만 받는 게 아니라 세금 가지고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잘 몰랐던 경우들이 있죠. 이렇게 해년마다 바뀌면서 업그레이드를 하는 겁니다. 작년에는 진짜 싼마이 물건들 어떻게 살 건지 이런 것들을 예시를 좀 많이 드렸고 했다면 올해는 진짜 라이브하게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올 초에 당산역 임장 해년마다 시드머니 강의를 듣는 이유를 제갈님을 통해서 알게 되죠. 저를 자극하는 것도 있겠고 제가 얘기하는 모든 얘기들을 조금 활용을 해서 직접 또 투자를 또 하시는 게 또 제갈님입니다. 올해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당산역 임장을 갔습니다. 당산역 임장은 언제? 당산역 임장은 언제? MC 연애 당산역 임장은 언제? 당산역 임장은 언제일까요? 네, 패딩 입은 3월. 여기 지금 보이시죠? 지금 보시면은 이제 제 겁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또 몇 년 전에 이젠 이거 제 겁니다. 라고 하신 게 있죠. 안성도 그때도 강의를 듣다가 이건 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갈님이 이젠 이거 제 겁니다 한 거는 수익이 다 났어요. 예. 동두천도 이제 제 겁니다 한 것도 수익이 났고 안성도 수익이 났고 이것도 바로바로 수익이 나는 상황이 돼버렸죠. 왜? 이거는 월세니까 매월 월세가 들어올 테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수차례 얘기를 했던 것처럼 월세 나오는 전략을 좀 구사를 해야 된다. 현금이 쓰레기다 라고 하는 놈들이 정말 못된 애들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 현금이 쓰레기다 라고 얘기를 한 사람들이 누구였냐 라고 하면은 10%에 껴있지 않는 새로운 30% 신규로 들어온 연애 세대들이 SNS를 활용을 해서 빠르게 현금은 쓰레기다, 대출 안 하면 바보다 라는 이거를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친듯이 대출을 했고요. 아무 생각 없이 무자비로 연끌을 했고요. 대출을 해서. 그리고 현금이 쓰레기라 그래서 현금이 다 말라버리는 상황이 됐는데, 그러는 중에서도 계속 저는 현금이 필요하다, 현금을 만들어야 된다, 현금 없으면 나중에 위기상황이 온다라는 얘기를 줄창을 했는데 쌩까더니만 쌤통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생각이 절로 들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몇 년 전부터 얘기했던 게, 그 오피스텔 투자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이 있었어요. 또 이게 또 당산이에요. 우연치 않게 당산 임장이 2019년에 당산 임장을 하는데 어느 아주머니가 막 뛰어오셔서 오피스텔이 재건축이 된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서 재건축이 된다 그래서 그거를 갭으로 사겠다고 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겁니다. 오피스텔이 재건축이 되면 얼마나 재건축이 될까요? 오피스텔이 어디다 지어졌을까요? 상업지역에 지어져 있는 게 오피스텔이에요. 대부분이. 준주거 내지는 상업에 지어져 있는 게 오피스텔인데, 얘를 재건축을 하면 무슨 하늘나라까지 오피스텔이 올라가야 될까요? 63빌딩이 또 있어야 되나요? 63빌딩이 63빌딩?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죠. 아파트 재건축하고 오피스텔 재건축은 서로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조그만 지식만 갖고 있어도 그 부동산 아줌마가 얘기한 게 허위라는 거를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전혀 공부를 안 하니까 빨간 땅이 무슨 땅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임장 날 때 그 수많은 얘기를 합니다. 빨간 땅, 빨간 땅, 빨간 땅. 빨간 땅, 이거는 빨간 땅이니까 이런 투자가 좋아요. 이거는 빨간 땅이 아니니까 이런 투자를 해야 돼요. 수없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분은 제가 그런 얘기를 해도 귀를 막고 마지막에 질문 한 가지를 하겠다는 일념으로 임장을 쫓아오신 거죠. 그러고 나서 임장 끝날 무렵에 오피스텔 재건축 갭으로 샀는데 괜찮을까요? 제가 한 방에 그랬어요. 절대 안 됩니다. 오피스텔은 월세입니다. 월세용도 아니고 갭 투자하시면 망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뭐 갭 투자 이미 하셨으니까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이미 질러놓고 저한테 오피스텔 갭 뭐 재건축도 괜찮습니다. 그거 뭐 언젠간 올라겠죠. 예, 이렇게 얘기를 바랬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월세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2019년에도 월세 오피스텔 투자는 괜찮다. 그리고 지금 아파트 시장이 꽁꽁 얼어붙고 아파트를 사기가 어려운 상황에 되어 있을 때 제가 이제 올 초에 얘기를 합니다. 오피스텔을 사도 괜찮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큰일 날 일이 생기는 거죠. 여기까지만 들으면 아무 오피스텔이 사면은 안 됩니다. 제갈님이 마침 또 리턴 양재 임장도 오시고 당산 임장도 오시고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분별을 할 수가 있었는데, 제가 사라는 오피스텔은 월세 수익이 괜찮아야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젠 이거 제 겁니다. 제갈님 겁니다. 제갈님 거. 제갈님 건데 매매가 2억이고요. 대출을 1.4억을 했고요. 연 이율은 5.6%. 제갈님이 하나 소스를 더 말씀을 주셨어요. 당연히 이거는 법인으로 한 거고 이제 사업자용으로 이제 대출을 낸 거고, 개인으로 하면은 금리가 더 싸요. 네. 그런데 이제 5.6% 그리고 보증금 1000에 92만 원. 실투자 금액은 5천만 원입니다. 보증금을 빼고 하니까 5천만 원을 넣어서 월에 92만 원이 나온다고 합니다. 92만 원. 그렇게 되면은 이 5.6%로 이자를 1.4억은 얼마를 내고 있을까?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계산을 쭉 했습니다. 제가 임장 때 말로 했던 거를 이렇게 표로 한번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1억 4천입니다. 5.6%. 그래서 연 이자가 784만원. 그렇게 되면은 아까 92만원의 월세를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월 이자는 65만 3천원. 그러면은 이자를 빼고 남는 돈에 대해서 계산을 쭉 한 겁니다. 이렇게 계산을. 그렇게 계산을 해서 지금 여기 내용에 이제 이렇게 봐보시면은 여기 지금 보면은 월세에서 이자를 빼고 나서 26만원이라는 돈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1000만원을 갚아버리는 거죠. 1000만원을 갚아버리면 연 이자하고 월 이자는 변동이 생기겠죠. 변동이. 그래서 대략 5만원 남짓이 이자가 줄어드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자가 줄어드는 상황이 돼서 내 월세가 30만원대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간이 한참 지나서 1000만원도 갚은 것도 1000만원 갚았는데 시중 금리가 떨어지네? 그래서 5%로 바뀌었어요. 5.6에서 5%로. 그러면은 이것도 떨어지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자 납부가 50만원으로 바뀝니다. 나는 92만원을 받고 있었죠, 월세를. 2년 동안 확정적으로. 그러면 50만원을 이자를 내고도 42만원이 남게 됩니다.
그러면 이 42만원씩을 예를 들어서 1년을 받는다고 치면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420만원, 420만원에 두 달치 80만원, 84만원을 더하게 되면 근 500만원이라는 돈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현금 흐름이 500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오피스텔 한 채 아니라 두 채.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연간 1000만원이 발생을 합니다. 이 목돈 소액이 발생을 하죠. 그렇게 돼서 그러다가 제가 늘 얘기했던 17년 4월 약속의 17년 4월 여태까지는 안 올 수도 있어요. 17년 4월까지는 안 올 수가 있는데 어쨌든 17년 4월처럼 갭이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이 되면은 이렇게 두 채, 세 채 해서 이게 당연히 이게 1억 4천도 아니고 그보다 적게 대출을 내게 되면 내가 가득하는 현금은 크겠죠. 그렇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이게 지금 5천만 원만 투자한 게 아니라 1억씩 세 채를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이게 돈이 쌓이는 돈이 적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갭 투자 5천만 원짜리가 나온다 그러면 이게 바로 5천짜리 아파트로 꽂히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할 겁니다. 소액 투자죠. 소액 투자. 여기 타이틀이 뭐래요? 하락장 부동산 소액 투자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현금을 만들어서 조각조각 현금을 어디다 안 쓰고 모아서 이거를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5천만원, 3천만원 갭 투자를 합니다. 제가 5천만원과 3천만원 갭이 이루어졌던 상황들을 보여드렸어요. 두산, 개봉두산 17년 4월을 보시면 그 정도 나옵니다. 돈이 얼마 안 되죠. 오피스텔에 대해서 월세용인데 자꾸 갭 투자를 문의하시는 분들 갭 투자 절대 사시면 안 돼요. 그거 망합니다. 역전세 나면은 그것도 역전세 돈 물러줘야 돼요. 여기 지금 12월 17일 지난 토요일 기사죠. 토요일 기사. 전세 피하려니 월세가 오피스텔 월세 고공행진. 여기서도 오피스텔을 사는 조건이 있습니다. 역세여야 됩니다. 그리고 직장이 가까워야 됩니다. 또 하나 강력한 거죠. 수요층이 늙으면 안 되고 젊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춘 데의 오피스텔을 보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월세가 얼마가 되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100만원에 육박을 하죠. 그래서 한강뷰가 나오고 하는 데들은 100만원을 내는 상황이 되니까 역세에 있어야 되고 직장이 가까워야 돼요. 당사는 어디랑 가까워요? 여의도. 그죠? 그리고 여기는 당산역에 있고요. 수요가 젊음이어야 된다고 했죠. 여기 젊은 층이 엄청 많아요. 오피인데 아파트이면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이거는 그냥 오피스텔이에요. 오피스텔. 이거 오피스텔이에요. 아파트 사기친 거예요. 이런 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이런 거 사면 안 돼요. 그냥 전세로 살다가 나오시는 거예요. 연예님.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그냥 그건 아파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해서 투자처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이걸 보시면은 오피스텔로 월세 투자를 하는 게 답인데, 또 하나 하락장의 소액 투자, 지금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자금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금 마련하는 데 있어서 미련 곰탱이처럼 상승장과 하락장을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상승장의 뇌 구조가 돌아가고,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상승장의 뇌 구조가 돌아가는 거예요. 상승장의 뇌 구조. 뇌 구조가 돌아가고, 근데 내 몸은 하락장에 내 몸이 있는 거예요. 이러면 망합니다. 몸이 하락장에 있어요. 그러면은 뇌도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락장에 있어야 돼요. 정신 못 차리고 욕심부리다가 안 팝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밑도 끝도 없이 쫙쫙 빠집니다. 그래도 건질 거가 있을 때 던지는 게 맞는데, 던질 먹을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먹을 거리도 다 사라진 이후에 이거를 한다. 그러면 타격이 어마어마하겠죠. 네. 그래서 운이 좋게 저렴하게 샀어요. 네. 근데 이제 대출도 끼고 사고 뭐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업자 대출 7%, 이게 10%까지 올라갔어요. 사업자 대출이 10%까지. 전세보증금 3억, 그 다음에 후순위 대출 4억, 이렇게 해서 이제 총 내가 지고 있는 빚은 4억. 3.7억에 이거를 샀는데 여기에서 6억에 팔겠다, 이런 희망회로를 돌리는 겁니다. 6억에 팔겠다, 돈을 많이 먹어보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시간이 쭉쭉 갑니다. 12개월이라는 시간이 가버립니다. 12개월이라는 시간. 12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6억에 팔 수 있었을까요? 못 팔았죠. 5억 3천에 팔아버립니다. 욕심을 부리는 동안 1년 동안 이자 비용도 많이 나가고, 지금 7%로 했을 때 700만원 나간 거예요. 법인세, 종부세도 2번 냈고, 안 팔리니까 마음고생도 크고, 결국에는 희망 가격이 아니라 희망보다 낮은 가격에 팔아버립니다. 근데 이자가 지금 7%라고 했는데 이게 10%까지 올라가면 월 이자는 늘어납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어떻게 됐어요? 21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금리는 계속 쭉쭉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대출도 당연히 오르겠죠. 이런 케이스들이 발생하면 문제가 생긴다. 빠른 매도가 답입니다. 돈을 버는 답입니다. 우유부단하게 머릿속에 계속 상승장이라고 생각하고 실거래가 기준으로 해서 실거래가보다 높게 팔겠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시면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너는 그거를 어떻게 아느냐, 올라갈 수도 있지 않느냐 라고 반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상승장의 지금 내 구조를 갖고 계신 거예요. 실제로 하나를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빠른 매도가 답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써놨는데 5.3억에 샀어요. 언제 샀어요? 15년 7월에. 15년 7월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17년 4월보다도 이전입니다. 그리고 또 15년이 뭐 호사가들이 얘기하는 이때부터 상승장이다, 이게 최저 바닥이다, 그러면 정말 아름답게 산 거예요. 5.3억에 5.3억에 팔면은 정말 아름답게 판 거예요. 왜냐면 15년이 최저점이라고 하잖아요. 시장의 최저점. 근데 어떻게 됐어요? 대출 4억을 일으켜서 샀습니다. 대출 4억을 2.5%의 대출 금리를 이제 저기를 하고 근데 희망가는 6억 2천이에요. 6억 2천. 최근 실거래가는 5억 2천입니다. 5억 2천. 매수가 5억 4천인데 최근 실거래가는 5억 2,500이에요. 이렇게 된 물건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밑으로 더 내려가면 내려가겠죠. 이게 어떻게 됐단 얘기예요? 5.3억이 올라갔다가 떨어진 거예요. 떨어져서 지금 5.3억인데 최근 실거래가로 팔아도 손실인데, 이 손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출 이자를 꾸준히 내고 있었죠. 이자까지 납부를 하게 됩니다. 빨리 파는 게 돈을 버는 것인데 안 되죠. 실제 이건 매물입니다. 확장만 되어 있고 인테리어는 기본이고 주인은 꼬장꼬장합니다. 대구 꼬장꼬장한 아저씨입니다. 대구 아저씨. 네. 그렇게 대구 아저씨 그렇게 꼬장꼬장하게 하다가 매수 가격 이하로 지금 떨어진 상황에서도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6억 2천에 팔겠다고. 실거래가 얼마라고요? 5억 2천이라고. 현재 이렇게 되면 상승장이라고 하더라도 이 아저씨가 원하는 1억까지 올라가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언제 샀다고요? 15년
7월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모두 다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파트는 상품이다. 상품은 언제 팔아야 돼요? 추석날 팔아야 돼요. 추석내 뭐 팔아요? 사과, 배. 겁나 비싸죠? 상품 가치를 가장 높게 쳐줄 때 팔아야 됩니다. 예. 상품 가치를 높게 쳐줄 때. 근데 추석 지나고 나서 겨울이 됩니다. 겨울이 되면은 어떻게 하죠? 우리는 귤을 어떻게 사서 먹나요? 박스로 사다 먹습니다. 박스로 사다 먹을 정도로 헐값이 되는 거죠. 헐값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여기 이제 또 두 번째 케이스예요. 두 번째 케이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5.77억. 19년 8월입니다. 19년 8월. 약속의 17년 4월은 아닌데 어쨌든 이때도 한참 좋았던 시절이죠. 좋았던 시절. 여기 5.77억에 했고 전세금이 3.75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최초 매도 희망가 6억 2천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6억 2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5.7억까지 내리는 상황이 됐어요. 5.7억까지. 그리고 최근 거래가가 아까 얘기했던 5.25입니다. 그럼 5.7억에 팔릴까요? 쉽지는 않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에 주고 샀다고요? 19년에 5.77. 그리고 올 확장되고 알랄이고 단지의 특성상 내로변과 안쪽동의 간격이 차익이 5천만원 이상 차이 나는데 현재 시순의 전세는 3억이에요. 근데 오늘 가격금이 들어갔습니다. 5.5억에 5.5억에 얼마에 샀다고요? 5.77억에 얼마에 팔았다고요? 5.5억에 0.27을 손실을 봤습니다. 무대출이면 그나마 낫고 지금 보면은 무대출이 아니고 이자가 대출까지 받았다 그러면 이자도 납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취득세, 중개 수수료 이런 것까지 한다 그러면은 손실은 상당할 겁니다. 처음에 얼마에 올려놨다고요? 6억 2천에 6억 2천에 내렸는데 5억 7천에 최종 거래가는 5억 5천에 예, 욕심부리면 망합니다. 머리는 어디에 있어요? 상승장에. 무슨 기준으로 가격을 올려놨어요? 7거래가 5억 2,500을 기준으로 해서 6억 2천에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실제 거래된 가격은 어때요? 5억 5천에. 근데 내가 얼마 주고 샀어? 5억 7천에. 완전 손실이죠. 이런 케이스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사는 것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하락장의 소액 투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거랑 이제 비슷한 단지인데 안쪽 동이 아니라 바깥 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이렇게 희망가가 높지를 않아요. 아까 전에 5.7억 뭐 이런 기준에서 했던 것처럼 지금 5천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요. 5천만 원 정도 차이가. 근데 이거 언제 샀어요? 언제 샀어? 2013년에. 2013년 11월에 하락장이 한참일 때 산 겁니다. 얼마에? 3억 3,900에. 여기서 다시 한번 나와요. 부동산은 어떻게? 길게 갖고 있어야 그나마도 이득이다. 라고 되는 거죠. 13년 11월에 샀어요. 3.39억에. 최초 희망가는 5억 2천입니다. 최근 실거래가는 5억 2,500이고.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집이 어떻게 돼요? 거래량이 없네요. 급감을 하고 거래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들이 난리가 납니다. 왜? 매수자가 갑자기 한 명이 등장을 해서. 매수자 한 명이 등판을 하니까 부동산 여기저기서 막 연락에 난리가 납니다. 막 서로 자기네들이랑 계약을 해야 된다고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합니다. 아이고야. 거짓말을 합니다. 무슨 거짓말? 자기가 엄청 많이 깎을 수 있겠다. 이런 거짓말들을 막 하면서 잡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19년에 이렇게 빠바박 박혀 있어요. 상품은 언제? 비쌀 때 팔아야 되는데 7.3억 근처에서 팔았으면 좋은데 욕심 부리고 있다가 하락장을 부정한 거죠. 하락장을 계속 부정하고 부정하는 기간이 나옵니다. 부정하는 기간이. 여기서 부정하는 기간이 이렇게 돼요. 그러다가 하락장을 맞아서 이자에 감당이 안 돼서 터트립니다. 근데 이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사람 입장에서 다시 봅니다. 여러 가지 대출들이 막 나와요. 신생아 대출도 있고 특례 보금자리도 있고 디딤돌 대출도 있고 봤더니 얘네 기준이 다 뭐예요? 평균 이게 이제 제일 낮은 선이 6억, 5억이네. 이 아파트 얼마? 지금 5억 2천이라고 나왔어요. 5억 2천이라고 나왔는데 디딤돌 5억인데 그죠? 이거에 맞추려면은 어디까지 끊어야 돼요? 4.9억까지 끊어야 됩니다. 4.9억까지. 네, 4.9억까지 끊어서 거래를 해야 안정적으로 아름답게 거래가 되겠죠. 근데 이용할 수 있죠. 지금 거래도 안 되고 부동산에서 어떻게 해요? 매수자 한 명이 등장을 하니까 달려들기 시작하죠. 5억 2천에 이렇게 매물을 여기 보시죠. 4군데에 내놨습니다. 4군데. 안 팔리는 거죠. 4군데 내놔도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결국에 이렇게 한 거로 오늘 마카롱이 이거를 끊어줬죠. 마카롱이 4.9억에 끊어줬습니다. 그래서 요 대출을 받아서 저리로 출산도 한대요. 요즘에 출산하면 뭐 1.7%인가 막 이렇게 막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1%대 금리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것까지 그렇게 해서 만약에 받는다고 치면 난리가 나겠죠. 근데 싸게 산 거죠. 이 사람은 팔 수 있는 여력이 생겼습니다. 왜? 3.39에 샀기 때문에 싸게 샀기 때문에 4.9에도 팔아도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진 않아요. 근데 여기 보면 매수가 5.7억 사신 분 어떻게 됐다고요? 5.5억에 파는 상황. 슬프죠, 슬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락장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를 곰곰이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여기 전세가 3억입니다. 전세가 3억. 그리고 4.9억. 이렇게 된 것들을 활용을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오피스텔 투자를 해서 그런 돈도 저런 돈들이 생기면 하락장이 계속 유효하다 생기면 어떻게 해요? 이런 것들을 저렴하게 사서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바박 바뀌었죠? 여기도 다시 바바박 바뀌죠? 다시 올라갈 확률이 높겠죠? 욕심 안 부리고 7.3억까지 안 가고 4.9억에 샀으니까 뭐라 그래요 제가 1억만 먹자. 5.9억에 팔면은 아름답겠죠. 5.9억에 팔면은 진짜 아름다운 현상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돈을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돈을 모으는 거죠. 게더링 유어 머니입니다. 게더링 유어 머니. 자, 마지막 5번째 단계 부동산 마인드 리셋. 에그 전략 어떻게 된다고요? 에그가 뭐라고? 그 다음에 EGG 에그 전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잘 해보시면 확실한 방법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딱 유념해 두신 상태에서 움직인다면 확실히 돈을 벌 수가 있어요. 마지막이 Gathering Your Life입니다. Gathering Better Your Life. 위에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다 진행을 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좀 더 삶이 윤택해지는 상황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삶이 윤택해지는 상황으로.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뒤에 보시면은 시간이죠. 그 다음에 돈이죠.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라고 했는데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얘기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돌같이 많이 쌓아라.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시간을 금같이 하라.
이게 금 똑같죠? 반복이 됩니다. 시간을 금같이 하라. 시간을 이연시켜서 내가 남의 돈을 싸게 써라.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싸게 써라. 시간과 돈을 밸런싱을 맞추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삶이 풍요로워져야 돼요. 내 삶이 풍요로워져야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 시간을 교환을 하는 거고요. 시간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어떻게 모을지 세밀하게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떤 것이냐?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내가 쓸 수 있는 내가 쓸 수 있는 시간들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쓰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일하는데 얼마나 하루에 24시간 중에 내가 본업에 시간을 소요하시나요? 24시간 중에. 그리고 잠과 일, 요거 각각 얼마씩 쓰시나요? 24시간 중에 잠자는 거하고 일하는 거하고 시간을 얼마씩 쓰시나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잠 10시간, 일하는 거 10시간. 그러면은 24시간 중에 1시간이 남네? 이러면은 망하는 겁니다. 네, 이러면 망하는 겁니다. 지금 시간을 돈으로 활용을 잘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밸런스가 무너진다면 이거를 좀 바꿔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하는 일이 노후에 보장이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하는 일이 노후에 보장을 해서 계속 끊임없이 일을 하고 그거를 끝까지 할 수 있고, 엄마는 기상부터 잘 때까지 일합니다. 이게 제일 문제예요. 예. 지금 하는 일이 노후 보장이 되는가? 지금 하는 일이 끝까지 내가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제가 이 질문을 하잖아요. 예.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거에 우리 이제 오프 강의를 합니다. 오프 강의에 지금 5번 시드머니 부동산 마인드 리셋에서 이 질문에 대해서 심도 있게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거니까 이거를 꼭 체크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교환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그 교환을 통해서 내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확인을 또 할 거고, 제가 거꾸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조언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방법을 또 제시를 한다든지 할 겁니다. 엔잡을 하고 있나요? 어떤 거를 하고 있나요? 엔잡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엔잡을. 근데 엔잡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엔잡을. 정말 맨 땅에 헤딩하면서 엔잡을 하고 계신 분들은 비추를 합니다. 근데 맨 땅에 헤딩이 아니라 어떠한 기본이 세팅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엔잡을 하는 거를 강력 추천합니다. 예. 강력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어떤 부분을 얘기하냐? 부동산 투자를 내가 엔잡이라고 판단을 한다면 부동산에 대한 기본 소양과 공부를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계란입니다. 24시간 무인 계란 판매점.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계란을 좋아하느냐, 계란 좋아하지 않는데 이런 거 하는 거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거는 공급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조류 독감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이런 영향을 받아서 조류 독감이 발생을 하게 되면 계란의 소비도 줄어들고 그리고 계란 공급도 원활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거를 하려고 한다면 기본이 돼 있느냐라는 질문을 제가 드린 겁니다. 그러면 원천을 강력하게 확보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원천을 확보할 수 없는데 이거를 그냥 남이 좋다고 하니까 중간뛰기 하면은 돈이 된다 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다가 공급에 차질이 생겨버리면 가게 월세만 왕창 내야 됩니다. 24시간 무인 계란집이라고 했는데 계란은 하나도 없고 냉장고만 덩그러니 있는 상황이 되는데 월세는 계속 나가버립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반찬 무인 반찬 가게예요. 이거를 누가 떼다 준다고 합니다. 근데 떼다 주는 데가 가격이 올라서 뭐해서 못하겠다고 해버리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정말 반찬을 잘 만들 수 있느냐, 전략을 바꾸는 겁니다. 가짓수가 한 가지라도 내가 진짜 음식을 잘해서 뭔가를 다른 데서 공급받는 거 이외에도 내가 넣을 수 있는 가짓수가 있다면 잘 될 때 테스팅을 같이 하는 겁니다. 내가 공급자를 하는 겁니다. 외부 공급자도 있지만 내가 공급자를 하는 거는 결국에는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내가 대처 능력이 있냐 없냐가 되는 건데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 엔잡을 한다. 그러면 본업만 집중하는 것보다 못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업에 집중을 할 것이냐 엔잡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노후는 어떻게 지금 준비가 되어 있나요? 그리고 시드머니 준비를 하고 있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단박에 yes 라고 하실 분, 아직 no라고 하실 분, 이게 되게 중요하죠. 지금 노후가 준비가 되어 있나요? 그리고 어떠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시드머니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답변을 해보시는 게 지금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냥 노후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가 안 돼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투자할 수 있는 시드머니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부동산 투자만을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던 환테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코인 투자도 그렇고 그거를 할 수 있는 돈들이 회전이 되고 있느냐 준비가 되고 있느냐 이게 작은 것부터가 되게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가장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게 무엇인가? 제일 베스트는 이거를 듣는 게 제일 베스트인데 이거를 안 듣고 그냥 쇼츠를 보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구독과 좋아요가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안 하고 댓글을 안 남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댓글을 남기시는 분들만 부자가 되라고 제가 기원을 하겠습니다. 댓글을 남기는 연예만 부자만 되라. 댓글을 안 되는 사람은 부자가 되라고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댓글을 보고 이 사람은 부자가 돼야 되겠구나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 봐보시면 흥미가 있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가장 시간을 할애하는 게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오프라인에서 물어볼 거고 엑셀 파일도 마찬가지예요. 엑셀 파일을 점검을 할 겁니다. 점검을. 그래서 지난 작년에서 올해로 이제 또 연수강을 하시는 분들은 업데이트를 해 오셔야 되겠죠. 병아리 청년님 같은 경우에는 병아리 청년님이랑 이제 얘기할 것들이 상당히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제 많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로소득이 있고 이 근로소득을 영업소득이라고 한다 그러면 내가 부동산을 처분한 거를 영업외 소득입니다. 영업외 소득. 지금 올해 병아리 청님이 잘하신 게 뭐냐면 근로소득도 당연히 업이 됐고요. 또
자동차 판매가 잘 됐으니까 뭐 부품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그리고 또 하나, 영업의 소득, 부동산 매각을 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업소득 플러스 영업의 소득도 지금 생겼죠. 영업의 소득, 영업소득과 영업의 소득이 생겼습니다. 이거를 작년 시드머니 기준에서 올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정리를 해오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기본만 하신 분들은 추가로 심화를 듣는 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래야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자산 증가를 위해서 하루에 얼마나 노력을 하시느냐, 시간과 그 다음에 돈과 부동산 자산 증가를 위해서 하루에 얼마나 노력을 하시는가, 시간과 돈이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지를 하시면 정리를 해보는 게 좋죠. 지금 봐보면 제갈림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오피스텔을 샀으니까 부동산 자산 증가를 위해서 투자를 하신 거죠. 돈을 쓰신 거죠. 그죠? 그리고 시간을 또 쓰신 겁니다. 어떻게? 데일리방에서 각종 기사들이나 그리고 사람들이 모닝 퀴즈 내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그 다음에 의견을 받고 하면서 자기가 부동산에 대한 흐름과 이해를 계속 놓치지 않고 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뭔가가 성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루틴입니다. 지금까지 뭔가가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루틴이 확고하면 성과가 나옵니다. 근데 루틴이 없는 사람은 성과로 가기가 어렵죠. 이거를 명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루틴을 만든다는 거가 가장 어려운데 루틴을 만들면 성과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로 인해서 선순환의 효과가 생기고 루틴 1과 루틴 2와 루틴 3이 생길 수 있는 시간을 확보를 하게 되고 그 시간 확보가 결국엔 돈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거를 생각을 하시면 확실히 돈이 되고 그리고 본인도 시간 활용에 있어서 도움이 되고 경제적 자유라는 게 결국에는 어떤 거냐? 경제적 자유는 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시간입니다. 시간. 돈이 있어서 결국에는 시간이 늘어날 때 경제적 자유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뭐 10억을 벌었어요. 순자산 뭐 10억이에요. 경제적 자유로 이렇습니다. 개소리입니다. 10억이 있어서 시간을 내 맘대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10시에 일어나고 싶으면 10시에 일어나고 12시에 일어나고 싶으면 12시에 일어나고 이게 내 맘대로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 모두 다 내일 아침에 어쨌든 9시, 8시, 10시 요 사이에 출근을 하셔야 돼요. 저도 내일 출근을 합니다. 근데 제멋대로 11시에 출근합니다. 이게 경제적 자유입니다. 남들이 9시, 8시, 10시에 출근하는데 저는 11시에 출근합니다. 11시에. 이게 경제적 자유로 가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리 직장 생활이라고 하더라도 직장 생활을 내가 운영할 수 없으면 경제적 자유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보는 게 경제적 자유로 가는 지름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시드머니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잘 한번 이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머릿속에 에그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오늘의 내용이 정리가 되실 겁니다. 에그 전략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대략 한 3주 후에 오프에서 만날 건데 엑셀도 정리해 오시고 지금 마지막 5단계에 대해서도 손으로 한번 연말에 1월 1일 날 12월 31일 날 이때 쉬는 날이에요. 그때 요 5단계 뒤에 있는 타이틀을 보고 손으로 한번 써서 오프 때 갖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고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엑셀 정리를 해보시면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엑셀 정리해서 이제 피드백
이제 보내실 분들은 보내시고 이렇게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메일 주소, 제 이메일 주소로 이제 보내시면 제가 보고 그거에 대해서 관련해서 개인정보를 다 오픈한다는 게 아니라 제가 보고 거기에 맞춰서 유유적절하게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